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서섹스 대학교에서 과학기술 정책 전공으로 현재 석사 과정을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일단 저는 영어권 국가에서 조금 앞으로 공부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학부 때부터 좀 해왔었던 게 있었고요. 그래서 뭐 영어를 활용할 수 있는 나라가 여러 국가가 있었지만 제가 학부 때 사실 영어 영문학 전공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영어는 잘 못하는데 영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문화, 역사, 문학 이런 것에 대해서는 워낙 수업을 많이 듣고 했어서 친숙했던 부분이 있어서 이제 망설임 없이 영국을 1순위로 좀 선택을 했던 것이 있었고요. 전공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업무를 이제 10년 이상 하면서 거의 이제 디지털 분야 업무를 주로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디지털 혁신 그리고 나아가서 뭐 과학기술 R&D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조금 전문적으로 볼 수 있는 과정이 영국에서 어디일까 이런 걸 좀 고민을 하다가 마침 좀 그것과 좀 커리큘럼이 가장 유사하다고 느꼈던 서섹스 대학교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스프루라고 저희가 줄여서 부르는데 거기 이제 과학기술 정책 전공 말고 이제 에너지랄지 또 서스테이너빌리티 지속 가능성 관련 하는 어떤 혁신과 환경, 그리고 이제 우리의 약간 미래를 준비하는 것들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를 할 수 있는 어떤 연구 부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거는 서섹스만의 특별한 과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완전한 경영이나 매니지먼트의 영역도 아닌 것 같고 어떤 공공에 치우친 딱 공공 폴리시 영역하고도 아주 똑같지도 않은 약간 제3지대에 있는 영역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곳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혁신 사례랄지 앞으로의 이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고민해봐야 할 사회적인 문제들 이거를 경영이나 경제, 정치 이런 좀 다양한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조금 공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좀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사실 영어를 잘 하실 수 있는 게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영어를 잘 하실 수 있으면 아무래도 금방 적응을 수업에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지식이라고 특별히 말할 것까지는 아닌데 아무래도 이게 경영, 경제 그리고 정치, 행정 이것들을 조금 다 커버하는 모듈인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공무원이다 보니까 실제로 공무원이 되기 전에 준비했던 경제학이랄지 정치학, 행정학 이런 아주 이제 기초적인 배경 지식이 조금 있으면 그래도 약간은 좀 수월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 외에는 이제 또 이게 MSC이다 보니까 저희가 좀 특수하게 데이터 사이언스를 같이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고생을 했지만 뭐 코딩이랄지 컴퓨터 사이언스에 조금 그동안 관심이 있으셨다면 좀 이것도 수업 들으시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어딘가요? 여기는 이제 스튜던트 센터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이제 학생들 관련해서 좀 행정적으로 도움 필요한 것들 이쪽 스태프분들이 지원해 주시는 게 있고요. 그 외에는 여기 재학하시는 분들 그냥 자유롭게 오셔서 숙제하셔도 좋고 뭐 그룹 프레젠테이션 준비할 때 저희는 주로 자주 오고 뭐 공강 시간에 잠깐 이렇게 휴식하러 힐링하러 오기도 하고 그런 장소입니다. 지금 방학이라서 사람이 없는 거죠? 네, 지금 방학이 조금 지난주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평소에는 여기가 정말 시끄럽고 좀 정신없을 정도로 바쁘거든요. 근데 방학하다 보니까 학생들도 별로 없고 좀 한산한 분위기는 저도 낯선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한 모듈에 매주 하나의 렉처하고 하나의 세미너가 필수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과제로 내주시는 게 말씀하셨던 그룹 프레젠테이션 준비하는 거, 그리고 이제 학기 말에 보통 제출하는 에세이, 이렇게 다 짜여져 있는 상태이고요. 강의는 이제 그 교수님이 이제 저희 흔히 이제 가장 대형 강의에서 주로 보는 렉처형 강의가 하나 있다고 보시면 되고, 세미나는 이제 그 한 모듈을 또 쪼개가지고 분반시켜서 이제 그룹끼리 모여서 디스커션을 하거나 어떤 주제에 대해서 즉석에서 이제 좀 서로 의견 주고받거나 뭘 만들어서 교수님과 함께 토의하거나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하고 있고요. 그룹 프레젠테이션은 있는 과목도 있고 없는 과목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에세이는 뭐 모든 과목이 다 쓰게 지금 평가 방식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보통 학기 말에 주로 영단어 기준으로 2,000자 내외 정도의 에세이를 평가받기 위해서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여기 있는 지금 건물들이 어떤 건물들이에요? 아, 저기 왼쪽에 보이는 거는 여기 기숙사예요.
네. 이게 다 기숙사. 네네네. 기숙사 건물이어가지고 기숙사 건물이 되게 이제 최신형이더라고요. 근데 저도 내부에 들어가 보지는 못했는데 여기 있는 친구들은 워낙 시설도 최신식이고 접근성도 좋다 보니까 되게 만족도가 높다고 들었어요. 근데 기숙사가 여기 말고 아마 저 캠퍼스 위쪽에도 또 옛날 기숙사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좀 신식 기숙사이고요. 이게 지금 다 기숙사. 네네네. 이제 걷고 있는 이게 다 기숙사. 네, 여기까지 다 기숙사로 똑같이 생긴 건물은 제가 기숙사로 알고 있고요. 이제 저기 어머나. 계단 넘어가서는 또 다른 무슨 연구동 같은 그런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캠퍼스가 진짜 크네요. 서색스가. 네, 생각보다 되게 캠퍼스가 크고 이게 단일 캠퍼스 안에 지금 모든 학과들이 다 같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부지가 생각보다 되게 넓은 편이에요. 예. 일단은 저희가 있는 이 과학기술정책 전공이라고 하면 실제 뭘 배울까 사실 저도 궁금했었는데 이제 그 이노베이션하고 관련된 것들을 이제 필수 과목으로 배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혁신이라고 하는 게 실생활에서 많이 들어본 굉장히 유명한 단어지만 이게 학문으로 보면 어떤 느낌일까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나름 이거를 학문으로서 체계화를 시키고 어떤 관점에서 발전을 시켜왔고 앞으로 또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이것들을 좀 다뤄봐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과목이라서 그 이노베이션 관련한 필수 과목이 이제 첫 학기 때는 좀 많이 인상적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법론에 관해서도 석사과정생이다 보니까 그 방법론 수업들을 조금 같이 해주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공무원이다 보니까 그 프로젝트 평가 과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영국 정부에서 했던 프로젝트들을 이제 우리 과학기술정책학 관점에서 어떻게 평가를 해내느냐에 대해서 실제로 좀 배우는 기회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조금 많이 인사이트가 있어서 굉장히 인상적인 과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사이언스 과목은 저희가 이제 배우는 동안에는 필수 모듈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제 뭐 전공 필수처럼 모두가 다 들으셔야 되는 과목이어서 저뿐만 아니라 같이 온 다른 친구들도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문과 베이스인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네네. 처음에는 굉장히 좀 난감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가르쳐 주시는 교수님이 저희 이제 같은 STP 이제 선배님이셨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마음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따로 보강처럼 이제 많이 따로 알려주시는 시간도 되게 많았고 많이 도와주셨고. 네, 도와주셨고 부담 갖지 말아라. 너희가 프로그래머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이제 미래의 언어가 코딩이니까 이거를 어떻게 활용해서 연구 논문을 써볼 수 있을지 이제 그거를 이제 읽어내는 능력을 좀 가르쳐주고 싶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래도 다 웃으면서 해피하게 이제 과목을 마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통계 같은 경우는 이제 논문 쓰실 때 정량 분석을 하실 거면 필수로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제 질적 분석으로도 충분히 논문을 쓰실 수 있는 환경이라면 굳이 꼭 배우셔야 되는 과목은 아니라서 듣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미 좀 그쪽을 공부하고 왔던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로 실습 시간이 되게 많아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려주신다고는 얘기를 들었어요. 일단은 저희 전공 자체에 이제 인터내셔널 학생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을 상당히 많이 하려고 늘 도와주시려고 애쓰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특히 이제 저희 같이 영어권 국가에서 오지 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수업을 따라가는데 좀 지장이 없도록 그 온라인으로 이제 영어 튜터링 같은 수업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신청해서 아카데믹 라이팅 어떻게 쓸 것인지, 그 다음에 그룹 디스커션 할 때 영어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학교 측의 지원이 있었고요. 그 외에는 또 여기 소셜 네트워킹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다 다양한 배경에서 애들이 오다 보니까 네네. 같이 조금 자연스럽게 어울리면서 조금 친목을 할 수 있도록 행사를 굉장히 많이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공강 시간에 여기 비즈니스 스쿨 그냥 앉아 있으면 항상 뭐 이렇게 뭐 빵이랄지 음료랄지 뭔가 커피랑. 이렇게 네, 커피랑 티랑 항상 준비가 돼 있고 많이들 이제 오셔서 좀 편하게 얘기하실 수 있게 그렇게 도와주시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 우리 학생 대표라고 해야 되나? 랩장이라고. 아무튼 이제 저희는 일본 친구가 이제 학생 대표를 했었는데, 그래서 일본 그 친구가 이제 랩장이었는데 그 친구가 그 서베이를 만들어서 저희한테 이제 수시로 서베이를 익명 서베이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불만 사항들을
학교 이 자기 학생회 자치회 대표들한테도 전달을 해주고 오피스에도 전달을 해주고 해서 네, 좀 발벗고 나서준 측면이 있어서 그 친구 덕분에 저희는 좀 편하게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러면 저희 그 여기에 입학할 때 석사 레벨에서 영어 조건이 조금 높지는 않잖아요. 네네. 다 6.5에 5.0이었, 5.5였나요? 사실 정확히는 몰라요. 저는 이제 6.0 이상으로 알고 있기는 한데, 그리고 아마 학과별로 조금 다르다고 네. 알고 있어요. 그 그 많은 분들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로 영어에 대한 소위 말해서 울렁증이 되게 심해서 오기 전부터 그 부분을 정말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일단 요새는 뭐 번역기도 굉장히 잘 나와 있고 AI 툴도 굉장히 다양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업 이제 하기 전에 이 학교 시스템이 좋은 게 수업 그 강의 자료들이 전부 다 미리 다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수업 자료들을 미리 다 확보할 수 있다 보니까 좀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을 때는 이렇게 번역기라도 돌려서 그 학교 자료들 좀 수업 자료들 미리 좀 읽어볼 수 있는 환경이 됐었고, 그러다 보니 조금 내용을 알고 수업을 들으면 영어를 조금 부족해도 한국인들이 또 눈치가 빠르니까 그렇게 좀 따라가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룹 디스커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실제 대화를 해야 되다 보니까 조금 부담감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저희가 영어가 좀 서툴다는 걸 다 같이 좀 이해해주는 좀 착한 친구들이 많은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좀 천천히 말을 해도 많이 기다려주고, 안 되면 제가 번역기 돌려서라도 보여주고, 이렇게 조금 서로 빌드업을 해 나가는 시간들이 있어서 네, 그래도 원활하게 수업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주빌리 빌딩이 비즈니스 스쿨이고 여기서 많이 공부를 네, 저희가 좀 여기 STP가 독특한 게, 다른 이제 영국 대학들 같은 경우는 이 정책학이나 행정학 전공들이 네. 경영학과 밑에 있는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이 비즈니스 스쿨에 이 스프루 자체가 속해 있어서 이 건물을 이제 메인으로 쓰고, 이제 물론 모든 강의를 여기서 하는 건 아닌데 이제 이 건물에 와서 지내는 시간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업무 특성상 디지털 분야를 다루다 보니까 이제 공무원이기는 하지만 민간에 계신 분들, 이제 기업인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정말 만날 일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좀 늘 뭐 소위 공무원이라고 하면 탁상행정이라고 말을 하듯이 좀 틀에 박힌 업무들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쪽에서 다루는 시각 자체가 좀 민간에서 일어나는 일 혁신에 좀 이렇게 발을 디디고 좀 가르쳐 주시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되게 인사이트가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저희는 아무래도 좀 국제적으로는 어떤 것들이 트렌드가 되어 있고, 또 앞으로는 어떤 것들에 세계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나,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볼 기회가 업무하면서는 좀 많이 부족했는데, 여기 와서 이제 배우면서는 좀 그런 국제적인 시각을 배우는 것에서 좀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 강의실이 네네네. 강의실은 대부분 이거랑 비슷하게 해서 이제 이거를 그룹 디스커션 할 때는 이제 모듈처럼 만들어서 네, 활용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여기는 모든 강의가 다 녹화를 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수업 끝나면 자막까지 다 알려서 온라인에 업로딩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어를 좀 못해도 진짜 못 알아듣는 게 있으면 집에 가서 그 부분만 돌려서 열심히 할 수 있는 네, 다시 보실 수 있어서 그거는 되게 좋더라고요. 아무래도 한국은 굉장히 트렌드에 민감하기도 하고 좀 속도전으로 정책들을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좀 앞서 나가는 그런 정책들도 많이 있는 반면에 좀 숙성시키지 못하고 어떤 때는 조금 너무 단기적인 시각에서만 정책을 고민하는 게 아닌가, 나중에 조금 그런 후회들이 드는 경우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는 뭐 물론 속도 측면에서는 조금 더딜 수 있지만 어떤 프레임워크 하나를 만들어내는데 굉장한 다양한 시각을 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신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예. 그게 조금 가장 근본적인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그 업무를 실제로 해왔었고, 여기서는 그거를 좀 어떻게 보면 학술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서 알려주시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좀 그런 실용적인 부분하고 이론적인 부분들을 조금 나중에는 믹스해서 저도 한 번쯤은 더 되돌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실제 저희 수업 중에 뭐 국제기구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나 영국 정부에서 실제 보고서를 만드시는 분들이 오셔서 강의를 해주시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예, 그럼 이제 저희도 한국하고 비교했을 때 좀
차이가 나는 부분들, 궁금했던 것들을 서로 좀 물어볼 수 있는 예, 그런 기회도 있었고 해서 좀 다양한 경험들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사실 제약 조건이 많아서 그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는 게 좀 안타깝기는 한데요. 이제 다른 친구들을 보면 여기서 이제 국제기구 같은 곳에서 이제 계약직 형태로 인턴십 비슷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정책을 기반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뭐 OECD랄지 유네스코랄지 또 영국에 있는 연구소라든지 이런 다양한 곳들을 많이 소개를 해주시고 이제 거기에 추천도 해주시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저희한테도 실제로 이제 뭐 혹시 파리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학과장님께서 학기 초부터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저희는 네, 이제 저희는 조건 때문에 좀 나갈 수가 없어서 이제 할 수 없이 거절을 해야 되는. 영국 안 내에서만 가능하신 거예요? 저희는 영국에 계속 있어야 하죠. 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네. 저는 지금까지도 디지털 업무를 많이 해왔고 이제 이번에 오면서 논문 주제를 이제 AI하고 관련된 주제를 다루려고 왔었는데 아무래도 돌아가게 되면 지금 또 AI가 워낙 정책적으로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고 해서 그쪽 분야에서 일을 해보고 싶은 이제 개인적인 그런 목표가 있고요. 이제 그것 아니어도 계속해서 이제 우리나라 디지털 분야를 조금 더 세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좀 선도 국가로 더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 기반을 좀 저도 하는데 이바지하는 일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멋지십니다. 아닙니다. 지금 올해 또는 내년에 지원을 하시는 분들도 저한테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과학기술 정책하고 정말 멀리 살았던 사람인데 내가 이것을 들어도 되는 전공인지에 대해서 많이 문의를 해 오시거든요. 일단 저는 이제 공무원분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꼭 이제 그거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부처나 업무 단위가 아니더라도 앞으로 이제 모든 분야에서 이제 혁신적인 활동들은 계속 이어질 거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 스프루의 꼭 과학기술 정책학 말고도 에너지랄지 또 아까 말씀드렸던 지속가능성, 서스테이너빌리티랄지 이런 부분 단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환경부랄지 뭐 농림부랄지 이런 단위에서 업무를 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많은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는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이제 사랑하는 도시가 되었고요. 이제 정확한 명칭은 브라이튼 앤 호브예요. 예전에 이제 브라이튼과 호브로 나뉘어져 있던 걸 통합을 해서 하나의 시 단위로 이제 통합을 했다고 알고 있고요. 정말 그림 같은 바다와 그림 같은 이제 산이 함께 존재하면서 이제 또 도시적인 어떤 활력 있는 모습들을 한꺼번에 느낄 수 있는 정말 좋은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서섹스 캠퍼스도 네. 그린 속에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여기가 사우스 다운스 파크라고 해서 이제 국립공원 지역 안에 요 지금 대학 캠퍼스가 위치를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다 네, 숲속에 맞아요. 있는 여기서 이제 캠퍼스인 거죠? 교문에서 조금만 나가서 가시면 좌우로 다 이제 그린그린한 파크와 언덕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브라이튼이 좀 도시이고 런던 근교이다 보니까 네. 물가가 좀 세지 네. 근데 영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어디를 가더라도 한국에 비해서 워낙 생활 물가가 높다고 이제 많이들 알고 계셔가지고 그 정도 수준을 생각하시면 될 텐데 이제 런던을 제외하고는 이제 소위 말해서 월 렌트비가 조금 비싼 축에 속하는 도시인 것 같아요. 네. 어떤 형태의 얼마 혹시 정도 내고 계신 거예요? 저는 지금 가족들하고 같이 나와 있어서 여기 시내에 살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플랫에 살고 있어요. 근데 브라이튼이 또 되게 독특한 게 대부분 해외에 나오시는 분들은 어떤 타운하우스 같이 정원이 있는 집을 꿈꾸면서 많이들 나오시게 되는데 브라이튼은 바다를 끼고 있는 관광도시다 보니까 바다 주변으로 플랫들이 밀집해 있는 형태로 주거가 짜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을 구할 때도 그런 타운하우스는 정말 구하기가 어려웠고요. 플랫 같은 경우는 투베드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알기로 투베드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500파운드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조금 외곽으로 가시면 고급보다 조금 더 저렴한 집도 구할 수는 있어요. 예. 브라이튼이 이 서섹스 주에서는
정말 대표하는 도시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런던에 주말에 이제 나가봐도 런던에서 만났던 상점이나 어떤 대표적인 가게들이 브라이튼에도 작은 규모지만 다 옹기종기 모여있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브라이튼이 이제 여기 지역 엄마들한테 듣다 보니까 이제 영국에서는 굉장히 트렌드를 선도하는 도시로 알려져 있대요. 그래서 뭐 베지테리안 문화랄지 이런 것들이 여기서 많이 시작이 돼서 영국에서는 굉장히 트렌디하고 힙한 도시로 많이들 인식을 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바다를 보러 이제 브라이튼 스테이션에서 내려오셔서 쭉 내려오시면 이제 노스레인이라는 이제 중심가를 만나시게 될 텐데 거기 소위 말해서 이제 빈티지 샵이랄지 힙한 작은 이런 크래프트 샵이랄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구경하는 재미들도 많이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바다에서 정말 너무나 자유롭게 맥주 하나 들고 이렇게 평화를 즐기시는 분들은 어디서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지금은 이제 날씨가 많이 더워지다 보니까 아침부터 수영하시는 분들도 많고 태닝 하시는 분들도 많고 너무 좋네요. 네, 패들보트 타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늘 좀 활기가 넘치는 게 이 도시의 매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곳에 오시면 이런 활기와 또 자연 환경과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평화로움을 동시에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제가 알기로는 이제 네. 그 자녀분도 같이 오셨는데 네. 아이들 학교를 찾아서 보내고 이런 과정들은 좀 어렵진 않으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오기 전에는 사실 정보가 많진 않아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요. 영국의 어떤 행정력 자체가 한국하고 비교했을 때 속도 면에서 빠르지는 않아요. 느리죠? 네, 좀 많이 느린 편인데 유독 그래도 빠르게 처리되는 게 학교 문제인 것 같아요. 자녀 학교 문제. 그래서 제가 학교 문의를 카운슬에 처음에 했을 때도 메일로 보냈는데도 굉장히 빠르게 답을 주셨었고 제가 이제 도착을 했을 때 이제 도착을 해서 그 학교를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문의했을 때도 이제 바로바로 이제 학교 측에서 연락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대기가 있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기다림이 있으실 수 있는데 먼저 학교 이제 구하시고자 하는 집이 있는 지역 근처의 학교를 좀 미리 몇 군데 알아보셔서 그 학교들이 이제 도착하는 시점에 빈자리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시면 바로 입학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카운슬에 메일하고 이렇게 네. 주고받으면은 그나마 좀 빠르니까 네. 답변이. 네,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답변이 그렇게 빨리 오지는 않거든요. 집은 사실 제가 여기에 아는 분들도 없고 영국 부동산 업체에 연락을 하기에는 시간적인 여유도 없어서 그냥 그 정착대행 서비스라고 부르는 네, 것을 좀 네. 활용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도와주시는 거는 사실 어떤 저의 매물을 막 알아봐 주신다기보다는 계약을 조금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게 그리고 뷰잉을 잡을 수 있게 도와주시는 그런 역할이 컸던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요새 그 온라인 이제 매물이 올라온 앱이 있잖아요. 네, 네. 거기서 정말 실시간으로 계속 이제 검색을 해서 예, 저희가 계속 이제 오퍼를 넣는 형태로 그렇게 집을 구했습니다. 아유, 저희 일단 준비된 질문은 이 정도여가지고 네네. 어떻게 브라이튼 생활 만족하십니까?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